네, 네. 우리 3프로TV 마스터분들이 직접 여러분께 답해드린 3프로 멤버십 저희 네. 3프로TV 앱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음.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자, 오늘은 또 ETF의 아저씨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분은 이제 항상 뵐 때마다 채팅창에 살 빠졌다라는 얘기를 항상 네. 불러오는 분이죠. 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약간 눈이 부으셨어요. 우셨어요? 아, 그렇진 않고요. 네. 네, 잠깐 졸다 와서 네,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요. 네, 네. 주무시고 회사 오셨군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안 될 텐데 큰일입니다. 네. 시간이 남다니요. 이렇게. 실은 제가 강남에서 여의도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네. 멀죠. 실제로 좀 빨리 올 때도 있거든요. 음. 네, 빨리 올 때는 잠깐 아. 한숨 졸다가 오는 경우도 있어서요. 네, 네, 머리가 네. 뻗쳐 있다 그러면 예. 졸다 왔다 이렇게 알죠, 생각하시면 될 것 알죠. 같습니다. 네. 예. 좀 진짜 체력이 네. 진짜 보통이 아니십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살 빠지는 거 보셨죠? 자, 그러면 네. ETF 어떤 거부터 좀 볼까요? 예, 오늘 신규로 상장한 ETF가 무려 6개가 신규로 상장했어요. 음. 거의 ETF 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음. 신규로 상장했는데 되게 재밌는 ETF들이 많이 상장했더라고요. 뭐야?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좀 바닥을 다지다가 네.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간만에 테마 ETF도 오.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자산운용사랑 제휴를 맺어서 자문 포트폴리오라고 불리우는데 자문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ETF도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다채로운 ETF가 상장하다니 그래서 좀 깜짝 놀랄 정도여서 오늘 상장한 ETF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종목을 보시는 분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을 보지 않더라도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보실 만한 ETF가 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걸 첫 꼭지로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네. 저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오늘 6개 ETF가 상장했는데요. 예, 6개 ETF가 상장했는데 6개가 상장하다 보니까 저도 다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한 빨간색 글씨로 좀 적어놨는데요. 네. 일단 코덱스 삼성자산에서는 2종의 액티브 ETF가 상장을 했어요. 근데 이 중에 K로봇 액티브는 제가 삼성자산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 삼성자산의 액티브 ETF는 액티브 자산운용이라고 따로 있어요. 자산운용사가 따로 있는데 이쪽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K로봇 액티브 언제 상장해요? K로봇 액티브 언제쯤 상장하나요?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에서 K로봇 액티브 오늘 거래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K 친환경 선박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요. 네. 예, K가 붙은 것은 전부 다 한국 종목을 대상으로 ETF를 만들었기 때문에 K라는 글자가 붙은 거고요. K로봇 액티브 같은 경우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로봇 산업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3년 전, 4년 전에 4차 산업혁명 그러면서 굉장히 또 로봇 산업이 떴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갑자기 최근에 또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되고 있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테슬라 데이에서 테슬라가 또 휴머노이드를 발표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또 로봇계로 유명한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술 발전이 일어나면서 로봇 산업이 붐을 일으켰고 또 한국에 또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또 만든 휴머노이드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의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한국에도 로봇 산업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K로봇 쪽에 관심이 많으셨고 그리고 K 친환경 선박 같은 경우에는 저의 매형이 대우조선 다녀요. 그래서 그래서 맨날 제가 관심도 없는 선박 얘기를 듣는데 가장 환경 규제가 빡센 업종이 선박이래요. 선박이요? 네네네. 왜요? 그래서 예전에 선박 그러면 벙커 CU를 막 떼서 굉장히 매연 이런 거 굉장히 네, 많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유발하고. 이제 그러면 입항을 못해요. 그리고 또 선박의 선체도 이중 선체라 그래가지고요. 만약에 선박이 좌초됐을 때 선체가 한 개면은 기름이 유출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중 선체로 해가지고 아예 못 환경 규제가 굉장히 센 업종이 오히려 지금 선박이기 때문에 네. 친환경 선박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화면 잠깐만 더 띄워주시면은요. 네. 예, 한투 에이스에서 2개 ETF가 나왔어요. 와, 이 중에 저는 차세대 가치주 요거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가치주 그러면은 보통 장부가 눈에 보이는 자산을 가지고 가치를 평가하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어떤 가치? 그러니까 뭐 권리, 유형의 가치. 예, 유무형 자산 가치를 한꺼번에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유형 자산 가치는 분석하기가 그래도 좀 수월해요. 네. 그렇지만 무형 자산 가치, 예를 들어 저작권 이런 것들은 가치가 얼마야?
뭐 음악 저작권의 가치가 얼마 이거 되게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그 영역을 처음으로 시도한 ETF가 에이스의 차세대 가치주 액티브예요. 주로 뭐 들어 있습니까? 저도 이따가 제가 화면 보이면서 PDF 좀 뜯어드릴 텐데 일단 설명까지만 좀 네네. 하고 저 텀을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스에서 글로벌 반도체 탑 4가 나왔는데요. 혹시 위에 빨간 글씨 보이시나요? 네. 메모리, 비메모리. 메모리에서 넘버 원, 음. 비메모리에서 넘버 원, 파운드리에서 넘버 원, 반도체 장비에서 넘버 원. 그래서 탑 4. 그렇지만 ETF는 10개 종목 이상으로 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뒤에 플러스라는 말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반도체 ETF는 이랬어요. 메모리로만, 비메모리로만, 아니면 파운드리로만, 아니면 반도체 장비로만 이렇게 하나를 떼서 ETF를 만들었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 어차피 같이 움직이니까 메모리에서 넘버 원, 비메모리에서 넘버 원, 파운드리에서 넘버 원, 반도체 장비에서 넘버 원 이렇게 4개만 뽑고 나머지 6개 종목을 채워서 ETF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는 반도체 ETF가 점점 더 좀 어려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화면 잠깐만 더 띄워주시면요. 네. 2개 남았습니다. 예. 솔. 예, 이 ETF는요. 그 배당 투자와 미국 ETF 그러면은 딱 3개를 많이 떠올리세요.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 투자 ETF QYLD, 나스닥 100 커버드 콜, 그리고 SCHD, 그리고 제피라고 불리우는 JEPI. 이게 3가지가 미국에서 배당 투자, 월 배당 투자 그러면 대표적인 스탠다드인데 그 중에 SCHD를 가지고 왔어요. SCHD 아마 미국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텐데 SCHD와 동일한 지수를 쓰고 있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ETF고요. 다우존스 30 지수가 아니고 다우존스라는 지수 개발사에서 만든 그런 종목인데 US 디비던드 100 10년 이상 배당금을 지급한 그런 종목으로 구성된 ETF고요. 월분배예요. 네. 분배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분배금은 아마 좀 카운팅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대표지수 커버드 콜이 붙지 않은 대표지수형은 월분배금이 그렇게 눈에 띄게 높진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커스라는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VI 자산운용 아마 예전 이름으로 하이 자산운용이었나요? 예, VI 자산운용에서도 ETF 사업을 하고 있고요. 포커스 AI 코리아 액티브 AI가 붙었으니까 뭔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종목을 뽑았다라는 얘기인데요. 옵투스 자산운용이라는 자산운용사의 AI 포트폴리오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의 ETF고요. 이렇게 자산운용사의 자문을 받는 형태의 ETF가 잘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KB자산에서 VNI라는 회사의 자문을 받았던 ETF가 있었는데 네. 포커스라는 VI 자산운용의 ETF에서 옵투스 자산운용의 AI 자문을 받은 그런 ETF가 신규로 상장을 했다. 굉장히 6개인데 색다르지 않나요? 네. 월배당도 있지요. 자문 포트폴리오도 있지요. 그리고 로봇 산업, 친환경 선박.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ETF가 오늘 동시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상장한 ETF는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도 요즘에 채권 ETF를 너무 사고 싶은데 네. 고민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네네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네네네. 그래서 네네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저도 지금 ETF 쪽을 한 지 한 1년 좀 넘었는데 네. 가장 큰 위기에 빠졌어요. 어떤 어떤 위기에 위기? 빠졌냐면 이따가 배당 투자 때도 말씀드릴 건데 지금 너무 쿠폰이 높은 그런 채권들도 많고 그리고 은행 정기예금도 저희의 라이벌이 될 것 같아요. 은행 정기예금도 네. 워낙 금리가 낮은 게 높아서 뭐- 네, 어렵고요. 금리가 높아서. 네, ETF가 아무래도 여러 개 종목을 담는 분산 투자 성격이다 보니까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 레버리지도 있지만 뭐 10%, 20%, 30% 내기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분산 투자니까. 근데 은행 정기예금이 5%, 6% 또 뭐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으로 가버리면은 뭐 거의 8%, 9%짜리도 있으니까 과연 정기예금이 맞나? 아니면은 그냥 똘똘한 채권을 사는 게 맞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기사를 갖고 온 게 뭐냐면요. 왜 그냥 정기예금이고 똘똘한 채권이죠? 정기예금은요 가입 조건 제한이 있더라고요. 좀 뛰어가야 되는 조건도 네네네. 있고 또 금액 제한도 있어서 그런 네네. 표현을 썼고요.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제가 요 그림을 가지고 오려고 한 게 아니라 요 문구를 가지고 오려고 한 건데 네. 10월에 순매수 규모가 가장 컸던 채권 ETF는 KB스타 키스 국고채 30년. 30년? 그리고 코덱스 미국 울트라 30년. 음. 자, 30년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굉장히 길죠. 네, 왜 이렇게 길면 장기로 사죠? 듀레이션
듀레이션이 그 원금을 상환받는 것까지의 기간이 길어요. 길다. 그러면 금리 민감도가 낮다. 제일 높아요. 네. 높아요. 네, 높아요. 어. 그래서 조금만 금리가 올라도 엄청 더 많이. 조금만 올라도 엄청 손해 보고요. 그렇죠. 조금만 조금 떨어져도 내려도. 금리가 조금만 떨어져도 엄청 이득을 봐요. 이 말인즉슨 QQQ 같은 거죠, 막. 맞아요. 네. 거의 TQQQ TQQQ 같은 개념이라고 SQQQ. 보시면 돼요. 예, 예. 아 반대로 그러니까 채권 투자도 보니까 우리 개인 네. 투자자분들의 파이팅이 느껴지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10년물 이런 거 보고 있었는데. 네네 30년 화끈하게 이 말인즉슨 거꾸로 조금만 뒤집어 보면은 네. 30년짜리 채권 ETF는 함부로 아무나 건드리는 상품은 아니거든요. 소위 말하는 저희 업계 사람들끼리는 이거 채권 매니저일 거다. 이거 채권 매니저이거나 채권 매니저였을 거다. 이 개인이 아닙니다. 아닌가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파이팅 넘치십니다. 네, 그래서 예. 30년짜리를 거래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네. 뭐 저도 뭐 속단하긴 어렵지만 금리의 고점 인식 이제 아. 오를 만큼 올랐다. 이제는 그렇지. 떨어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조금만 떨어져도 나는 큰 수익을 내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금리에 대한 좀 시장 방향성을 가리켜주는 지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오늘 국고채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국채 금리가 4%대에서 3%대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드시는 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30년짜리 채권 ETF가 거래가 많이 됐어? 안 됐어? 이 정도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30년 좀 무서운데. 네. 저는 자, 가볍게 그래서 이제 10년. 뭐 네. 채권 ETF 30년 너무 좀 길죠. 그래서 만기 매칭, 만기가 있는 채권 ETF가 조만간 상장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리스트업을 제가 해갖고 왔어요.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참고로 11월 22일 정도 상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모든 ETF나 펀드들은 약관 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 약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그래서 여기 효력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약관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자, 제가 이름 읽는 법은 말씀을 드렸어요. 코덱스는 브랜드고요. 23-10이라는 것은 2023년 12월 만기라는 거예요. 지금이 11월이니까 아직 상장 전이고 11월이니까 대략 만기가 1년 정도 남은 은행채로 구성된 만기가 있는 채권 ETF입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코덱스 23-12도 내년 12월 만기니까 만기가 1년 정도 남은 국고채 ETF입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회사채도 있고요. 대신에 날짜가 좀 틀립니다. 2024년 10월이니까 이거는 만기가 한 2년 정도인 회사채로 구성된 만기가 있는 채권 ETF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KB스타는 2025년 11월이니까 3년 정도 되는 회사채로 구성된 만기가 있는 채권 ETF입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약간 틀린 게 밑에 보면 종합채권이라고 있어요. 종합채권은 우리로 따지면 종합주가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장에 거래되는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들을 전부 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구성을 한 건데 아무래도 종합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국고채나 공공채, 특수채라고 불리는데 요거 비중이 50% 정도 이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회사채와 은행채 요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쿠폰은 국고채가 제일 낮습니다. 국고채나 국공채가 쿠폰이 제일 낮아요. 아무래도 가장 믿을 만한 개런티된 단체에서 발행한 거다 보니까 국고채나 국공채가 제일 쿠폰이 낮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은행채고요. 그 다음이 회사채. 아마 종합채권은 중간 정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상장하면 제가 한 번 더 뜯어 드릴 테니까 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찬바람 부니까 네. 배당주. 네. 제가 이제 앞서도 은행의 정기 예금이 가장 큰 라이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도 오전에 배당 관련해서 방송을 하나 찍고 왔는데 네. 올해 연말에도 배당 투자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올해는 네네네.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서 너무 고민이 많이 들어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네. 왜 고민이 많이 드는지 아마 금방 이해가 오실 텐데 가장 배당 수익률이 높은 업종이 증권업이에요. 네. 네, 증권업이 가장 배당 수익률이 높은데 이 말인즉슨 이 배당 수익률에 쓰는 배당금은 작년 거예요. 작년에는 증권사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은 작년 배당금을 갖다 쓴 거고요. 주가는 올해 주가예요. 지금 주가라는 네. 거죠. 올해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또 가장 많이 받았던 그 영업이익을 많이 냈던 작년의 배당금을 갖다 썼기 때문에 거의 6%대의 업종 배당 수익이 나오는 건데 저 못 믿겠어요.
못 믿죠. 네. 올해는 증권회사들이 배당을 작년만큼 줄까요? 왜냐하면 작년만큼 돈을 못 벌었고 심지어 굉장히 많이 못 벌었지 않습니까? 요즘 허리띠도 다 졸라매고 네, 있는데. 졸라매고 있고 뭐 좀 잔인한 얘기 돌고 있어요, 정프로님. 뭐 살생분이 뭐 굉장히 잔인한. 감원의 바람은 우리나라에도 불겠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 증권회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자산운용사여서 정말 참 잘했다. 자산운용사는 상관없나요? 아직 뭐 그래도 증권사만큼은 안 그렇습니다. 중소형 네. 증권사 한두 개 정도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죠. 그 정도뿐만 아니라 뭐 이제 허리띠를 쫄라매는 뭐 여기서 허리띠를 쫄라맨다는 게 뭐 임금 삭감이라든지 아니면 감원 구조조정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 아마 제 생각인데 작년만큼 배당금을 증권업이 주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오히려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하긴 했지만 배당 수익률이 작년만큼 나올까?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나 코스피의 배당 수익률이 작년만큼 나올까? 나온다고 한들 서프라이즈로 나올까? 그러니까 더 많이 나올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는 너무 조달 비용도 많고 뭐 조달 비용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가 너무 높은 데다가 증권회사라든지 또 은행주들도 대손 충당을 좀 쌓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도 대표적인 고배당주거든요. 네. 그렇다면 배당 수익률이 작년만큼 나올까? 저는 여기에서 좀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고배당주 또는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배당을 때리고 나면은 한동안 주가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올해는 배당 투자를 해야 될까? 또는 배당을 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왕창 들어올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수급이 좀 덜 들어올 거라는 덜 게 좀 들어올 안 것 좋네요.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전체 네. 시장에 연말에 수급의 그렇죠. 공백이 좀 생길 수 있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는 조달 비용이 쌌어요. 조달 비용이 쌌고 배당 수익률보다 조달 비용이 쌌으니까 싼 조달 비용을 이용해서 배당 투자를 하고 그리고 배당이 늘어나는 만큼을 무위험 차익 거래로 가져가는 그게 연말 배당량 차익 거래였거든요. 네. 프로그램 매수였거든요. 근데 조달 비용도 비싸졌고 또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좀 배당 투자는 좀 지켜보시든지 네. 아니면 좀 더 좀 느리게 그러니까 보통 12월이니까 빨리 들어가야 돼. 10월에 들어가야 돼. 11월에 들어가야 돼. 막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더 지켜보고 좀 보수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연말에 그동안 그 배당주 주가 움직임들이 좀 퍼포먼스가 평균적으로 좋았었는데 올해는 조금 물음표를 던질 수 있겠네요. 네네네. 아무래도 뭐 여태까지 배당 수익률이 항상 기준금리보다 높게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역전돼서 네. 기준금리가 높게 있고 배당 수익률이 낮게 있으니까 한번 좀 더 지켜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냥 예금하거나 아니면 네. 채권 쪽, 네. 똘똘한 채권 쪽, 네. 더 유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뭐 하나 네. 시간 남으면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예, MSCI 11월 정기 변경 발표됐거든요. 어.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예, 김동영 애널리스트가 정확하게 예측을 하셨더라고요. 현대미포조선 들어갔고요. 네. 떨어진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GS건설도 떨어졌고요. 알테오젠, 시젠, SK케미칼 전부 다 MSCI 코리아에서 빠진 종목들이에요. 이 편출됐다고요? 네, 편출된 종목들이에요. 삭제. 아, 근데 편출되면 이만큼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MSCI는 글로벌 지수기 때문에 아. 한국은 이만큼 빠졌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들어갔을 거예요. 아, 그럼 좀 그러면 그 말인즉슨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한국 주가가 유난히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겠네요.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네, 한국 네, 주가가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했던 대로 편입이 확정됐고요. 그리고 또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것처럼 LG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비중. 그 유동 비율이 늘어났어요. 아마 6개월 락업 걸려 있던 물량들이 풀리면서 유동 비율이 늘어났고 이런 지수들은 전부 다 유동 비율 가중 시가총액 방식이니까 비유동 락업이 걸렸던 물량이 풀리게 되면은 유동 비율이 늘어나게 되고 유동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반영이 되는 시가총액이 더 커지고 반영이 되는 시가총액이 커지면은 그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은 늘어난 만큼 그 종목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미포조선, LG에너지 솔루션 요 두 종목만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GS건설부터 LG생활건강 우선주는 좀 마이너스 부정적인 효과가 언제 일어날 거냐? 11월 마지막 날 일어날 거니까 그때 놀라지 마시고 요거를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빠졌다고 놀라지 마시고 빠진 네. 이유를 잘 한번 네.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ETF 이야기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나의 ETF 아저씨와 함께 해봤고요.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를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